아직도 모르겠어. 괜찮을까? 뭐가 고민이야. 그냥 자보면 되지. 어머, 미쳤어? 미치지 않았습니다. 2주간 실사용 후 불만족 시 환불 가능한 쇼앤 침대니까요. 고객 만족을 향한 끝없는 노력, 믿을 수 있는 딴지마켓의 신강자. 침대에 대한 고민은 쇼앤침대에 맡기시고 여러분은 꿀잠만 누리세요. 이젠 고민하지 마세요. 누워본 몸에게 물어보세요.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앤침대, 딴지마켓에 있습니다. 너는 뒤로 빠져라. 이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 했던 우리의 600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설득과 소통의 원칙. 대통령의 말하기 위즈덤 하우스. 엄마, 나 가게 안 하고 싶은데. 너 가게 해봤니? 너 음식 만들어봤니? 인테리어는? 집기는? 일할 사람은? 운영은? 가게 자리는? 세금은? 너 돈이 있니? 나는 요술램프 몬스터 셰프다.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마. 맛집의 맛을 똑같이 만들어줄 수 있어요? 맛뿐만 아니라 돈과 청음의 모든 비법을 알려주겠노라. 야하! 이젠 걱정 고민 끝!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02-458-8838. 몬스터 셰프! 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건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 갔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증여세 상속세를 얼마 냈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에버랜드를 통해 삼성그룹을 상속세 내지 않고 상속하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낸 세금은 처음 아버지께서 받은 60억에 대한 증여세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법망을 피해가는 작전을 거듭한 끝에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이재용 부회장이 결국 거머쥔 재산이 8조입니다. 20년에 걸친 그 재산 승계의 마지막 고비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었습니다. 삼성은 이 합병을 해결하기 위해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고 생활비 대주고 현금 찔러주고 300억을 썼습니다. 국민연금에 5천억대 손해를 끼치면서 그리고 그 마지막 고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풀어준 겁니다. 탄핵이란 절차조차 아까울 지경이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네, 강제로 발탁됐던 저희 땜빵 김은광 PD가 이제 오늘로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저희가 새로운 기자분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예. 저희가 이제 여러 기자분들을 접촉했는데 이제 처음에 한다고 하다가 방송을 들어보고 다들 도망을 가요. 자, 내일 새로 오실 분은 오래 버티셔야 할 텐데. 자, 하루하루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의외로 김은광 PD 목소리가 좋다고 하는. 의외인가요? 네. 가족들인가요? 문자가 꽤 있어가지고, 저희 제작진이 눈꼴 시려워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내일, 새로운 분이 오시는 걸로. 자, 오늘 바쁜 날입니다. 네네. 게스트가 많아요. 네네. 오늘 브리핑 시작해보죠. 네, 어제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가 개막됐는데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대다수 총수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쇠로 일관을 했고요.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는 삼성이 미래전략실 해체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재계 빅4로 불리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은 정경련을 탈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빅사는 뭡니까? 빅사는 처음 들어봤는데. 빅사요. 네. 빅사. 정경련 소속된 그 재벌 회장들이 몇 분들은 뭐랄까요? 물론 대가성은 부인했지만 네네. 본인들이 당한 거는 이제 자세히 얘기했죠. 네네. CJ에서는 이미경 부회장을 청와대가 직접 압박했다. 네네. 그런 이야기. 또는 조양호 한진 회장은 평창 올림픽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뭐 마스코트 하라니 뭐 이런저런 얘기해가지고 쫓겨났다. 네네. 네. 당한 거는 좀 자세히 얘기했는데, 어제 사실은 제가 보다가 보니, 가장 주목할 분은 이분이었어요. 주진영 전 하나증권. 네네, 사장. 네. 이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네. 이 기본적으로, 당시 하나증권의 사장이었는데,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던. 그런데 이제 이분이 당한 거를 보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만 주로 얘기가 되는데, 네. 삼성물산을 보유했던, 시중의 증권사들 전부 다 유사한 네. 그런, 압박을 받았던 정황이 이분을 통해서 드러났죠. 왜냐하면 네. 이분만 유일하게 나는 이 합병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거절합니다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거절했더니 본인 속해 있는 하나에서도 연락이 오고. 압박이. 네. 그리고 삼성에서도, 남의 회사인데 무슨 삼성에서도 압박이 오고, 회사 관두고 싶냐 사장인데. 네. 얘기 듣고, 이분은 끝내 거절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어제 특기는 다른 분들 다 참석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재용 회장, 부회장. 네. 네. 부회장의 질문이 집중됐죠. 삼성 청문회가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죠. 그래서. 네. 코멘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시 뉴스긴 합니다. 주시. 왜냐하면, 어제 이야기가 안 나와서는 아쉬웠는데, 기본적으로 어제 왜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을 압박을 했느냐. 네. 이해하려면,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재산 물려주려고 하다가 그렇죠. 벌어진 일이에요. 네, 재산 상속 관련된 문제였죠. 근데 재산 상속을 할 때 세금 내고 하면 되잖아요. 네. 세금을 안 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20년 동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 조단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실제 관련해서 낸 세금은 16억밖에 없거든요. 네. 네. 조단위를 16억으로 줄인 거예요. 그러니 몇백억 중간에 쓰는 건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또 오래 걸린 거고. 네. 근데 이게 첫 출발부터가 진짜 코미디입니다. 이거 잠깐 짚어보자면 너무 긴 시간 20여 년에 걸친 네. 온갖 작업들이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첫 출발만 짧게 요약을 하면 이걸 이해하면 어제 국조가 이해가 돼요. 에버랜드가 당시 비상장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대략 10만 원 정도 네. 호가한다 이렇게 평가될 때요. 근데 갑자기 삼성 계열사가 에버랜드 기존 주주였고 그리고 전환사채까지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인터넷 찾아보세요. 전환사채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이분들이. 네. 그러면서 이재용 당시 전무였던가요? 이분이 7,700원에 이걸 다 사드려요. 네. 10만 원에 사야 할 거를 7,700원에 사는 거예요. 전환사채 12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왜 그럴 수 있었냐면 기존의 삼성 혹은 계열사 혹은 관련자 주주들이 다 포기를 합니다. 난 안 사.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10만 원짜리를 7,000원에 사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사요. 아무도 안 사고 다 몰아줍니다. 이재용 네. 씨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씨가 엄청나게 헐값에 10분의 1 이하의 가격으로 에버랜드를 끌고 가시죠. 네. 끌고 가시는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왜냐? 회사에는 손해잖아요. 10만 원에 팔 거를 7,000원에 팔았으니까. 네, 7,700원. 네. 7,000원대에 팔았으니까.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삼성이 뭐라고 해명하냐면 이게 진짜 코미디예요.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단독으로 했다는 겁니다. 단독으로. 네. 이걸 또 언론이 그때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 얼마나 코미디냐면 이건희 회장가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삼성 에버랜드 사장이 단독으로 했다.
이건희 회장은 몰랐다. 이게 삼성의 해명이에요. 이 얼마나 코미디냐. 사장이 회장 모르게 네. 회사를 회장 아들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이게. 조원이 오너 모르게 회사를 팔아 넘긴 거예요. 누구한테? 그 오너 아들한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완전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차기적인 주장인데, 또 법원이 또 이걸 인정해 줍니다. 예. 당시 그래서 사장만 처벌을 받았어요. 회장님은 몰랐다. 나 혼자 아들한테 몰래 회사를 넘겼다. 이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데 이런 코미디를 해왔어요, 계속. 쭉 해왔고. 네. 그 마지막이 이제 작년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인데. 네. 이게 시간이 모자란데. 근데 이걸 설명하면 어제 하루 종일 있었던 네. 그 국감의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이 어제 합병 비율 1대 0.35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네. 이 숫자 나오기 시작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간단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해서 에버랜드를 20년 전에 드셨잖아요. 네, 꿀꺽. 예. 꿀꺽? 효과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름을 바꿉니다.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으로. 네, 같은 회사예요. 네. 20년 전에 코미디로 드신 거. 예? 사장님은 모르고 네. 회장님은 모르고 아드님이 몰래 드신 거. 근데 아무도 웃긴다 정말. 그런데 이 삼성물산을 또 먹어야 삼성전자 같은 회사를 통해서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먹으려고 보니까 실제로는 삼성물산 훨씬 더 큰 회사예요. 네. 실제로는. 네. 그 자산을 따지면 제일모직이 8조, 삼성물산이 26조. 거의 3배가 커요. 부채를 뺀 자본도 제일모직이 4조, 삼성물산이 13조. 네. 삼성물산이 3배가 큰 겁니다. 네. 대략. 네. 물론 자산 가치로만 회사 가치가 다 결정되지는 않지만 네. 거꾸로 3배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네. 그런데 실제로는 1대 0.35면 3분의 1 가격으로 네네. 됐거든요. 네. 그렇게 비교하면 회사를 10분의 1 가격에 산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1대 0.35 이렇게 하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이야, 이게 답답하네.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꼼수가 하나 있어요. 이걸 왜 지적 안 하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법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삼성이 잘하는 게 본인들이 유리하게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때 무슨 법을 바꿨냐면 자본시장법이라는 걸 바꿉니다. 네. 바로 이게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2014년 12월 달에 바꿔요. 그 직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중에 176조 5항이라고 있어요. 인터넷 쳐보세요. 이게 뭐냐면 계열사 간에 합병할 때 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기준이 최근 1개월간의 주식 혹은 마지막 일주일 평균 종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회사가 최근 일주일의 평균 종가로 10년, 20년 회사가 결정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 바꿨어. 여기서부터 사실은 삼성이 이미 개입된 거야. 법을 바꿔준 거야. 네. 이걸 왜 안 따지나 몰라? 그래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훨씬 더 큰 회사를 네. 마지막 주식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네. 그런데 당시 증권사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시행령을 기반으로 삼성도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네. 해야 된다고. 네. 그렇게 우겨서 사실은 삼성물산이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말이 안 되니까 법이 필요하잖아요. 이 네. 법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가 가지고 하라고. 그래서 삼성은 그 전에부터 내내 공사를 안 하잖아. 네.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이런 종합 코미디 세트 끝에 이게 나온 거고 그걸 어제 따진 건데 그거를 제대로 못 따졌어 어제. 안타깝게도. 빨리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 약간 거칠었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법으로 이미 다 준비되어 있었고 그 법에 그 법을 기대서 이렇게 했다고 주장하고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뻔히 아는 증권사 사장이 다 넘어갔지만 이 주진영 전 하나 사장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너무 이게 부끄럽다. 우리나라가 부끄럽다. 이거 다 몰려가서 이렇게 찬성해 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분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칭찬받아야 한다. 매우 크게. 네. 이런 분이 경제부 경제부 장관이든 네. 핵심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보고서를 다 증권 회사들이
옹호하는 걸 보고, 옹호하는 보고서를 쓰는 걸 보고 너무 부끄럽다. 한국인으로. 네. 왜? 이 삼성의 주주들은 외국인들 많거든요. 외국인들 다 반대했어요. 말이 되냐고. 그쵸. 네. 말이 안 되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따지는 청문회였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됐다. 이게 매우 안타깝다. 아, 나 빨리 떠들었습니다. 오늘은 게스트가 많기 때문에 네. 어제 나왔던 많은 멘트 중에 네. 요 내용이 아닌 걸로 화제가 됐던 게 하나 있어요. 네. 말 좀 하지 그래요. 안민석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제 안민석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박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라고 했는데 30-40분 동안 뭐 창조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한번 저희가 준비한 컷 들어보시죠. 증인 15년 7월 25일 대통령과 독대했죠? 예. 몇 분 만났습니까? 30-40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랫동안 만났는데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하던가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고요. 대통령의 논리로는, 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경제에 대해서 30-40분 동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으세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30-40분 동안. 끝나고 나면 네. 얘기하는 나중에 키고 들어왔네요. 네. 이게 이제 얘기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제 막 공세를 펼치다가 네네. 도대체 그때 무슨 얘기했냐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예, 하다가 이제 30-40분 동안 창조경제 얘기했다니까 저희 고정 게스트인 안민석 의원이 대통령은 30-40분만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다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에 대해서 간만에 새누리당이 반응을 했죠. 네. 네.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이거는 인격 모독이 아니냐라는 식의 내용을. 네. 인격 모독 발언이 맞죠. 네. 네. 새누리당의 민영욱 원내대변인이 간만에 브리핑을 네네. 했는데 인격 모독적 발언이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을 적시해도 인격 모독이 될 수 있죠.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네.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공부 못한다. 인격 모독이에요. 근데 이걸 화낼 일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30분 정도 기자들과 창조 경제에 대한 토론회를 네. 내일이라도 펼치시면 제가 보기엔 탄핵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건 안 하실 것 같죠? 네. 진행자가 게스트를 자꾸 가르치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사실 어제 하루 종일 거의 모든 뉴스를 도배했던 이 청문회 관련해서 네. 핵심이 이거였다고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 네. 다른 뉴스 짧게 짚어볼까요? 오늘 국회에서 두 번째 청문회가 열리는데요. 네. 최순실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 국회회의 의사결정, 공직인사 등에 관여했는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요 증인인 최순득 씨, 장시호 씨 같은 분들이 대거 불출석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제일 웃긴 거는 불출석 이유 중에 최준 씨 가족 중에 한 분이 네. 유치원 운영하는데 네, 학부모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중요한 일이죠. 빵 터졌습니다. 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오늘 네. 게스트가 많아서 어제 가장 핫했던 뉴스는 오후에 네. 한겨레가 단독했던 뉴스였죠, 이게. 네, 한겨레 단독 저녁에 나왔던 보도인데요. 박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머리하는데 90분을 썼다라는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 승객 구조 대책을 마련한 대신 이제 강남의 유명 미용사를 청와대로 불러서 올림 머리를 하는데 90분 이상의 시간을 이제 소비한 것으로 이제 확인됐다고 합니다. 하하영 기자, 저희 또 패널입니다, 고정. 네네. 저희 패널들이 요새 대활약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모르겠네. 직접 나와서 네. 이 취재 후기 말씀해 주실 거고 SBS도 관련해서 단독을 했죠. 유사한 뉴스인데 한 가지 더 추가됐죠. 네. 대통령이 흐트러진 머리를 연출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위해서 해당 미용사를 불러서 이제 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 복장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좀 흐트러지는 연출을 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특종을 한 네. 하영 기자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땜빵 김홍광 PD의 마지막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 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효운의 나라 걱정. 자, 이혜훈 의원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벨기에를 또 가셔서 저희가 전화 연결했었는데 이번엔 미국에 가셨어요. 의원님. 네. 어떻게 이렇게 항상 나가십니까? 아, 너무 죄송해요. 이상하게 겹쳤어요. 미국에는 왜 가셨어요? 트럼프 인수위, 네. 핵심 실세들 좀 만나고, 네. 그 다음에 공화당의 중요한 인사들 만나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잖아요. 네네. 근데 트럼프 정부, 이번에 사실은 대통령도 새로 뽑았지만 미국이 공화당 상원, 그러니까 미국은 국회가 상원 하원이 있잖아요. 네네. 상원 하원을 모두 다 공화당이 이기고, 행정부도 대통령을 공화당이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행정부와 국회 상원 하원을 모두 다 장악한 게 거의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공화당이 거의 완전히 이제 미국을 거의 쥐게 된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근데 공화당의 파트너가 사실 새누리당이잖아요. 오랫동안 수십 년간 깊은 관계를 맺어왔으니까 이 미국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정책을 새로 새 깨끗한 도화지에 그리는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빨리 가서 우리에게 유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가 설득하는 이런 일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 네, 필요한 일이죠. 네. 해야죠. 예. 네. 의원님, 설명을 길게 하시는 거 보니까 이 시국에 간다고 욕 많이 먹으셨죠? 아시잖아요. 꼭 필요한 일이었고, 물론 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탄핵 표결이 있는 중요한 주인데 하필 이 시점에 잡은 게 지금 새누리당이 혹은 뭐 대통령이 몰리고 있으니까 그래도 일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간 게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여하간 가셨고 열심히 잘 일하시고 저희는 또 궁금한 게 따로 있어요. 여기는 또 알았어요.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당선되자마자 한 달 전에 잡은 거예요. 잘하셨고요. 근데 먼저 여쭤볼게. 그 의원님도 전화 많이 받으셨잖아요. 문자나 이제 지금 왜 가냐? 표결해야지. 이런 문자 많이 받으셨죠? 네. 주로 어떤 내용이던가요? 돌아온다. 주로 이제 탄핵 안 하려고 도망가는 거지. 탄핵 표결에 참여 안 하려고 도망가는 거지. 알리바이 필요했냐? 이런 전화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문자 그렇게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렇죠. 문자 몇 통이나 받았어요, 의원님은? 하루에 한 2,000개 넘게 오는 것 같아요. 한 3,000개 오는 날도 있고. 네. 근데 지역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네. 많이 와요. 근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를 일단 쓸 수가 없어요, 제 전화를. 계속 전화가 들어오거나 문자가 들어오거나 하는 바람에 일단 검색도 안 되고 이 완전히 먹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의원님 2,000통이면 별거 아니에요. 박지원은 6만 통이라 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오마이갓. 예. 근데 박지원 의원님 때문에 제가 좀 피해를 많이 받고 있어요. 박지원 의원님이 이혜훈 뭐 연기하든지 취소해라 이렇게도 인터뷰하시고 또 처음에는 이혜훈 뭐라 그러더라?
일부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러 가는 거. 근데 일부러 간 건 아니고 이제 오실 거죠. 표결 그럼요. 9일날 직전에. 오후에 탄핵인데 새벽 비행기로 도착하게 돼 있고 처음부터 우린 비행기표를 그렇게 끊었어요. 근데 이제 워싱턴에서는 오후에 출발하는 것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워싱턴이 아니라 돌아오시는 건 뉴욕에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요. 이렇게 본인들한테 좀 물어보고 좀 얘기를 하시든지 하면 좋은데. 물어보려고 해도 전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 왜냐하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보면은 제가 팝업창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페이스북이나 그런 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막말하시고, 막 그냥 정말 상소리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발 좀 우리 본인들한테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야 되는 주요 인사나 기관이 뉴욕에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은 뉴욕에서 출발해서 그래요. 네, 알겠고요. 의원님, 이 방송으로 충분히 해명이 됐을 거고요. 근데 또, 그, 일반 시민들은 자세한 일정을 홈페이지에 가서 봐야 되겠다 생각하기 이전에 일단 간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이거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이현 의원님이 혹시 가서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 표결 끝난 다음 2시 표결이죠, 아마. 그죠? 본회의에서. 근데 이제 2시인데 지금 국회가 운영하는 방식이 그래요. 이게 이제 워낙 이게 민감하고 서로 입장이 다른 사안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안건을 상정하고 나서 찬성 반대 토론이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서로 4시에 도착했더라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제 새벽이니까 걱정 마시라. 그죠?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2시에 시작해도 이게 찬성 반대 토론 한참 하고 나면 밤에나 표결할지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알바들을 시켰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역 주민들한테서 그렇게 연락을 많이 받으신 거죠? 지역 주민들께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지울려면 어쨌든 너무 많이 와서 문자도 메모리를 너무 차지하니까 이걸 지워야 되거든요. 지우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지우려면 문자의 앞부분이나 이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자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그 3번 출구 앞에서 저 손 잡아주셨던 누구예요? 그렇군요. 또 학부모 회의에서 제가 손 들고 무슨 질문했던 누구예요? 그때 빨간 옷 입었던 누구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이름 얘기하면서 너 친구 누구 엄마예요? 이런 게 많으시고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주말에 제보를 받은 건데, 새누리당 이제 복수에, 의원님은 안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비박계가 2인 1조로 기관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제가 이제 분명 제보를 받았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 좀 듣기는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듣긴 들었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흔히, 남경필 의원이 인터뷰하지 않았나요? 의원이 아니고 도지사? 그렇죠. 그분은 이제 탈당할 때 이런저런 전화 받고 하지 말라는 압박, 겁박을 받았다고 하셨고. 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는 이제 탄핵에 참여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복수의 분들이 그런 게 있었다고 했었거든요. 이게 좀 비슷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제가 직접 받진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좀 듣기는 했어요.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탄핵 전화 얘기를 들었는데요. 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전화도 얘기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예. 그래요. 그냥 전화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개가 되면 불법이라기보다는 좀 망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은근히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다고 제가 들었어요. 예. 그게 이제 직접 찾아왔다고 말하기 곤란해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전화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말하자면. 예. 하여튼 저는 찾아왔다는 얘기는 저는 못 들었고 전화 받았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예. 몇 분들에게 그냥 따로. 그런 것도 사실은 혼자만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확인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만들어졌겠어요. 그날. 그죠? 그렇겠죠. 네. 근데 저한테는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는데 그런 건 없었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좀 생각하면
그렇게 탄핵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해결할까? 달랜달까? 읍소랄까? 의원님은 워낙 확고하니까요. 해봐야 별 소용이 없으니까. 예. 예, 그러셨겠죠. 여하간 뭐 전화 받았다고 했지만 그게 실제 전화인지 직접 찾아왔는지는 구체적인 몰라도 여하간 그런 식의 압박이 좀 있긴 있었다. 네.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불리하거나 부끄럽거나 알려지기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들고서. 네. 네. 근데 그중에 이제 뭐 예를 들면 불법인 그런 것도 있긴 있겠죠.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할 때는 본인이 불법이다 얘기를 하기가 곤란하죠. 네. 그냥 불법이라고 얘기 안 하시고 좀 망신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하셨을 수 있겠죠. 망신스러운 개인적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그게 주로 사정기관의 정보겠죠, 뭐. 그렇겠죠. 예. 예. 의원님, 오늘 인터뷰 참 도움이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 이거를 인정을 공개적으로 안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의원님 전에 들은 얘기인 거죠? 전에 들은 이야기. 네. 네, 저도 그냥 전에 들은 얘기지. 네. 뭐 그분 보고 다시 확인해 달라 그러면 절대로 확인 안 해주시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본인한테도 곤란한 일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의원님한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알려달라는 은근한 바람도 있겠죠. 알려달라는 것보다도 굉장히 속상하다는 뜻이었어요. 속상하다. 그러니까 나 참 속상해를 굳이 말하는 이유는 이걸 좀 널리 알려서 이런 압박이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못하게 하라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런 제보는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었거든요. 제보가 있었다는 건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자, 그러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남은 시간이 오늘 해도 이제 3일인데 하도 반나절 만에 정반대로 바뀌는 일이 많아서 혹여 남은 변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는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죠? 왜냐하면 대통령도 입장을 이제 밝히셨잖아요. 네. 사실 대통령 담화가 있을까 없을까 그게 제일 이제 마지막 변수였는데 대통령이 이제 담화를 하시지는 않으시고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만나시면서 메시지를 전달하셨잖아요. 네. 그걸로는 이제 더 이상 입장 표명이 없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러면요. 지금 뭐 언론들마다 분석이 분분한데 200 간신히 넘길 거다부터 해서 뭐 220을 충분히 넘길 거다까지 친박도 넘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초대선 중심으로 친박 성향의 분들도 실제로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속내를 조금씩 개인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있다고 하고 어떻게 보세요? 종합적으로? 사실은 제가 뭐 전수조사를 해본 거 아니니까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예를 들면 어떤 언론이 230이라고 쓰신 언론이 있던데 언론이 그렇게 쓸 때는 대부분 익명으로 전수조사를 해보고 쓰거든요. 네네. 항상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전수조사 안 해보고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언론의 속성이. 근데 분명히 이제 이름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전제를 달고 의원들 상대로 다 일일이 전화조사를 해보고 썼을 텐데 그게 근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비상시국회의 이후로 이제 확실히 반전된 건 맞군요. 당내에서. 왜냐하면 우리 이정현 대표부터도 벌써 말씀이 많이 톤이 다르시잖아요. 그때는 사실 5천만 명 중에서 절대 안 변할 거라고 생각했던 마지막 분이신데 그분이 변했으면 다 변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수 파악하고 분위기 파악하고 그래서 이제 장지진다는 발언을 철회하신 건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갖고 너무 비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비난한 생각은 없고요. 이분의 발언을 하지 안 변할 것 같은. 이분의 발언을 바로미터로 바라보자면 네네. 아 이분이 감지한 당내 분위기가 이제 바뀌었구나 이렇게 읽는 거죠. 예, 그러니까 5천만 명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변할 것 같은 분이 이 정도 좀 달라지고 온도 차이를 보이면 그보다 먼저 변할 걸로 예상되는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변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표결 처리가 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물론 이제 헌재 판결까지도 몇 달 남았지만 새누리당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은 이게 분당으로 갈까요? 물론 의원님은 혼자 결정하실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전망을 해보자면.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국민 여론 따라가고 있잖아요, 정치가. 그럴 수밖에 없죠. 순서가 거꾸로 됐죠. 정치가 국민들을 이렇게 선도하는 그런 지금
모습이 아니고 국민들이 정치를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여론이. 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친박하고 비박 간의 갈등으로 지금 당이 내용을 겪는 건데 네. 국민들은 지금 보면 친박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당도 결국은 국민 여론 따라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거기에 분당도 포함됩니까? 당도, 네. 예, 예? 분당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도부의 교체 정도입니까? 예, 그 정도로 당도 결국은 여론이 결론을 내려주시는 대로 매듭이 지어질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러면 당 안에 결국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이번에 이제 원인 제공자라고 보이는 일부 몇 분들이 뒤로 가시고 그리고 전면적으로 내세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친박계에 의해서 내쳐지고 교체되고 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개혁 세력이죠. 개혁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친박들이 내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일종의 재창당의 수준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수준으로 당이 가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자, 하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제 인터넷을 뒤흔드는 단독을 해가지고 네, 하영 기자 오늘 무척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맞은편에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 기자입니다. 네, 박 대통령의 7시간 중에 최소한 1시간 반을 최초로 확인한 제가 이게 항상 그랬었거든요. 사실은 별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 이때까지 국정농단의 수준도 보면 대단히 사소하다. 일상적이고요. 일상적이고 어처구니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 중에 이제 90분 확인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420분 중에 90분이니까요. 네. 아직 멀었죠. 멀었는데, 점점점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 중에 최초로 90분을 확인한, 참, 가슴이 아프기도 해요. 겨우 이거를, 뉴스로 전 국민이 읽으면서 한탄하며, 그죠? 근데 그 머리 있잖아요? 예. 지금 하영 기자가 한 학생 머리? 네. 그거 혹시 이 미용실 미장원 가가지고 계속 취재하다가 할 수 없이. 아니, 할 수 없이 한 건 아니고요. 네. 간 김에? 원장님께. 잘 보이려고? 일단은 취재 대상하고의 친밀성을 위해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예약을 해서 했습니다. 네. 그 원장님에게 한 머리를 하고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 머리가 그런 스타일이구나. 네. 그 원장님께 맡긴 거예요, 그게 머리를? 저한테 잘 어울리는 머리 해달라고? 네, 요즘 강남에서 제일 유행하는 스타일입니다. 청담동에서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뉘앙스인데, 머리가. 어쨌든, 몇 번 만났어요, 그 원장님하고는? 한 일주일 가까운 기간 동안에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만난 건 아니고요. 대면을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원장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말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첫 만남에서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면서 대화한 거 말고는 예, 대화한 거 말고는 네. 중간에 한번 그리고 마지막 날 제가 인사드리겠다 이제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 길게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주로 제가 그냥 질문을 던지면 원장님이 좀 묻고 마시고 그냥 내라고 짧게 대답하시고 뭐 이 정도였습니다. 본인이 구체적으로 길게 설명하기는 곤란하고 매우 곤란한. 예,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본인이 여러 가지 20개가 비슷한 거죠. 예. 핀트가 안 맞는 질문이면 뭐 대답을 안 할 것이고 그 중에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은 또 곤란해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뭐 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미용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는 사실은 직분에 충실한 거였을 수도 있으니까 본인은. 그렇죠. 그분은 잘못이 없어요. 네, 잘못이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오라고 해서 머리를 하라고. 해서 머리를 했을 뿐이지 이분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제 본인의 반론에 또 따라서.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데 본인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장이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곤란했겠죠. 근데 이제 그런데 처음에는
머리를 맡기면서 네. 본인은 그 원장님의 신뢰를 얻었고 네. 얼마 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이후에 청담동에서 2번째 했는데요. 네. 2자릿수 구한 건 처음입니다. 회사에서 경비 처리해줬나요? 아직입니다. 꼭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서요. 예. 밝혀진 게 이제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걸 밝혔는지. 이제 확인한 것만 얘기하는 예, 확인한 거죠? 것만 말씀드리면요. 정오 즈음에 청와대에서 미용사에게 연락이 갑니다. 연락이 가고요. 예. 예, 정오 즈음에 연락이 가고 그 다음에 미용사는 들어가서 일단 대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남의 청담동에서요.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까지 일단 한 40분에서 좀 밀리면 1시간 정도 걸리죠. 네. 그 시간 동안 이동한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 동안 이제 박 대통령이나 이제 청와대에서 대기를 했겠죠. 이제 그거는 빼고 제가 90분을 얘기한 거고요. 아, 이동 시간은 애초에는 정오 무렵에 예. 청와대로 와라 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출발을 했고 평일이었으니까 평일날 강남에서 넘어오려면 뭐 1시간도 좋게 걸릴 수 있습니다. 40분 걸리고. 예, 40분 이상은 무조건 걸리고요. 그래서 갔고. 예. 가서 그러면 12시라고 가정했을 때 1시에 도착했다면 대기가 있었던 건가요? 대기가 상당 기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어느 정도 특정은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상 뭐 제보자 문제도 있고 그래서 특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않았지만 최소한 3시 어간까지 3시 근처까지 이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재구성을 해보자면 네. 일단 들어와라. 예. 정오께. 예. 그래서 대통령이 오라고 하는 거니까. 네. 당연히 뭐 그 기구들을 챙겨가지고 미용 도구들을 챙겨서 갔을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갔을 테니까 뭐 1시 어간에 도착을 했고. 예. 그런데 그 원장 얘기로는 한 2시간은 한 3시까지는 대기했다. 원장 얘기는 아니고요. 예, 원장 얘기는 아니고 어쨌거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그 미용사께 1시간 반 머리를 한 것에 대해서 기사를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네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제가 왜 1시간 반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통 흔히 결혼식 할 때 혼주머리라고 하거든요. 네. 예, 어르신들 머리 이렇게 위로 말아 올리는 네. 올림머리요. 그거를 하는데 옷핀이 아니죠. 머리핀이 네. 많게는 한 수십 개가 꽂히거든요. 아, 그 머리 하는데. 예,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기술자의 역량이나 아니면 정성에 따라서 어떤 분은 1시간 반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걸리는 머리입니다. 그 머리가 어려운 머리군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그 박 대통령 머리가 그냥 만진 드라이만 한 머리 같은데요. 그러지 않고요. 1시간 이상. 전문가들의 얘기로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제 단골이었다고 하니 숙련됐지만 네. 어느 정도 1시간 반 정도라고 물어보니 네라고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분은 숙련된 것하고 무관하게 굉장히 자기 헤어스타일에 꼼꼼한. 대해서 자부심이 있어서 굉장히 꼼꼼합니다. 흔히 숏컷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물론 이제 올림머리도 했지만 그렇게 잘하는 분이 하하영 기자를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하영 기자 얼굴의 문제네요. 자, 어쨌든 핵심은 그거네요. 네. 불러서 갔는데 네. 대기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 여기서 추정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청와대에 없었다고 상정할 만. 왜냐면 지금 대통령이 그 수석들과 회의하고 있어서 못 나온 게 아니잖아요. 수석들하고는 아무도 회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러서 들어갔는데 본인이 상당 시간 대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왔다면 대기 시간 동안은 청와대에 없었다고 추정할 만한 강력하게 정황 중에 하나네요. 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점심시간이었거든요. 박 대통령이 점심시간을 굉장히 길게 갖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점심시간이라는 가능성도 있고요. 또 서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 사이에. 예,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능성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되 확인한 것은 그 대기 시간이 길었다는 거. 뭐 길었다기보다 대기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예,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었다. 예. 그리고 SBS가 아마도 이제 하영 기자 취재하는 거를 따라 붙은 것 같은데 이분들도 나름의 단독을 했어요. 예. 이분들 SBS 단독의 내용은
이제 하영 기자는 본인이 이제 직접 미용실 원장으로부터 확인한 네. 90여 분 네. 그리고 대기 네. 정오께 갔다. 요거라면 SBS 보도의 뉘앙스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전에 머리를 한번 했다. 오전에. 네, 오전에 저도 봤습니다. 예. 오전에 한번 했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금 하영 기자가 단독을 처음으로 했던 머리는 그러면 이 SBS 보도에 따르자면 두 번째 머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후에 한 두 번째 머리에 다소 부수해서 네. 그 전문가들 사이에 미용하는 전문가들 사이에 네. 저 머리는 그 최종적으로 세팅한 머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원래 그랬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야기는 부수수하게 보이도록 만든 거다 일부러. 예.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달려가야 되니까. 예.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 가야 되는데 예. 사실 그 작업복 비슷한 예. 그 복장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정갈한 머리가 어울리지 않으니 약간 흐트러지게 연출을 했다. 네. 의도적으로. 합쳐보면 말이죠. 네. 만약에 SBS 지금 기자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는데 합쳐보면 이걸 취재를 사실로 전제하고 오전에 머리를 한번 하고 그죠? 그리고 네. 나서 오후에 머리를 한 번 더 했고 그런데 중간에는 오라고 해서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머리는 약간 흐트러지게 일부러 연출한 것이다. 이 정도로 종합되거든요. 네. 물론 여기에 수많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안에서 서면을 너무 열심히 읽어서 네. 머리하러 온 분이 왔는데도 대기하게 만들었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죠? 또 뭐 혹 제기하는 뭐 미용과 관련된 시술 때문에 시간이 걸렸다. 내부에서 이렇게 가능성을 따져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아예 관내에 없었다 청와대. 예, 이런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는데 그때 왜 헬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헬기? 예, 그때 저랑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세게 주장하셨죠. 헬기 확인해 봐야 된다고. 근데 저희가 그날 한 방송을 듣고 청와대 인근에 사시는 주민 한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제보 전화가. 어떤 제보 전화가 왔냐면 물론 이것은 기억에 의존한 거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예,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뭐 사진이나 없어요. 없는데 저희가 받은 제보 전화의 내용은 이겁니다. 주변에 사는데 그런데 당일날 헬기가 뜬 것은 맞다. 물론 그분은 대통령이 거기 탔는지 안 탔는지 몰라요. 그렇죠. 뜬 거는 맞다. 맞는데 그러면 당일날인지 어떻게 기억하냐 우리가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랬더니 시간이 지금 끝나가고 있네요. 중요한 대목에서 할 수 없습니다. 3부에 이어서 갑자기 원래 2부에 끝내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고 모두가 마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결과에 의하면 면목동 지금 우리가 미디어펀 주변에도 거의 다 배발. 동네 얘기, 친구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모두 나눌 수 있는 마을미디어 팟캐스트. 마을미디어 팟캐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서울 마을미디어 지원센터를 검색하시거나 전화 02-3141-6390, 3141-639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뇌만 높다 하나니. 영어가 어려운들 하늘 아래 말이로다. 백일 좀 삼 듣고도 들으면 안 들으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듣고 영어 탐만 하나니. 한국 최고의 외국어 라디오 방송 TBS EFM 101.3.
Korea's #1 foreign language station, TBS EFM 101.3. 김어준의 뉴스 공장. 네, 저희가 2부의 인터뷰 도중 시간이 부족해 끊어졌던 하영 기자는 잠시 후 양지열 변호사 코너에 게스트로 출연합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3부 시간입니다. 청문회 보신 분들 많죠? 네, 더불어민주당 도정환 의원 연결해서 청문회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많은 재벌 총수들이 나왔지만 사실상 이재용 삼성 부회장한테 질문이 집중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제 대부분 모른다거나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그나마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밝혀진 내용 첫 번째는 전경련을 해체하겠다는 약속을 한 거. 그리고 이재용 회장이 삼성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 없애겠다 이렇게 답변한 거. 그 다음에 한화도 정유라한테 말을 8억 3천만 원어치 말을 구입해 줬다는 거. 그 다음에 삼성 한화가 한화증권에 대한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종용하고 압박했다는 거. 주진영 전 대표의 발언에서 확인된 거. 또 CJ에서 차은택이 창조혁신센터 자리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고 손경식 회장이 발언한 것. 이런 것들이 새롭게 밝혀진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 집중된 관심의 정도나 재벌 총수가 다 나왔던 것에 비교하자면 사실 밝혀진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밝혀지는 게 더 많으려면 이 국조가 수사권이라든가 뭐 압수수색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게 있으면 더 많이 밝힐 수 있지만 그런 권한은 없거든요. 그것이 좀 한계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이제 이 부분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인데 어제 뭐라고 하셨냐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그 내용인데 합병안이 가결된 날이 마침 최순실 씨가 자금을 빼돌린다고 의심받는 비덱스포츠 설립된 날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비덱스포츠의 전신인 마인즈 999라는 이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된 날을 하고 같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최순실이 삼성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움직여서 합병안에 찬성하게 하고 그 대가 일부를 챙기는 방식의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는 거죠. 매우 큰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죠? 하필이면 네. 가결이 되자 오케이 하고 설립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혹을 가지시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우려스러운 게 결국은 이제 대가성을 입증해서 이게 뇌물죄, 3자 뇌물죄 이걸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 대부분은 재벌 총수들이 그렇지 않다. 우리는 압박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보복이 두려워서 혹은 피해를 입을까봐 소위 피해자 모드로만 읽어냈지 않습니까? 이게 뇌물죄 입증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뇌물죄를 입증하는 건 특검의 몫이죠. 지금까지도 검찰은 수사의 범위라는 것이 언론과 국회가 밝혀낸 것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조를 특검이 지켜보고 있고 또 국민들이 탄핵을 앞두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특검이 조사할 몫으로 말하자면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결국은 뇌물죄를 입증하겠다라고 지금
특검에서 자신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밝혀낼 수는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이라든가 통화 내역 같은 것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에게 그 큰 역할을 저희로서는 넘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고 그 전날은 또 주사제 약물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7시간 특검을 하다 보니까 특검이 아니라 이제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또 밝혀졌던 그러니까 다른 특조위원이나 혹은 증인들을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태반 주사라든가 또 뭐 마늘 주사 뭐 우리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런 주사들을 이거 사가지고 청와대 직원들을 위해서 산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의무실장이 마지막 후반부에 끝나갈 무렵쯤에 누구에게 처방을 한 거냐라고 추궁했더니 결국은 이제 대통령에게 처방했다라고 밝힌 점이 제일 중요한 점이었어요. 장제원 의원과 그리고 도정환 의원님 두 분이 사실은 이거를 확인하고 못 박았죠 어제. 네. 뭐 다른 직원에게도 처방한 게 있느냐 처음에는 직원 포함해서 대통령 포함 직원들까지 처방했다라고 했지만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은 실제로 처방한 것은 대통령에게 처방했다는 것이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일반 직원에게도 처방한다면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 직원들이 이렇게 특혜를 누리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거냐라는 이제 질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처방한 것이다라고 결국은 답변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약품들을 사들였다는 것은 혹시 중독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했던 점, 이런 점들이, 그, 청와대 기관 보고를 받는 날 확인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처음으로 인정받은 거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 구체적인 성과로는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초반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청문회가 강제적인 명령 권한이 없다 보니까 거부할 경우에 혹은 뭐 강제 수사권도 없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 계속 보도 나오다가 어디 있는지 특정해가지고 이제 기자들도 가고 그 또 동행 명령권 발부도 요청하고 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그 안에 계속 있으면서 수령을 거부하는 걸로 보입니다. 장모 집에 있다는 제보를 내부에서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긴급히 위원장에 동행명령권 발부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국회 특위 입법조사관하고 경호기획관실 직원이 김장자 회장 자택을 방문해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경비원에게 입구에서부터 진입을 제지당했는데 또 경찰관 5명을 또 함께 동원해서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우 수석이 끝내 이제 그 안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경비원이 대리 수령하는 선에서 특위 직원들은 돌아왔거든요. 그래요? 경찰이 가도 그게 안 되는 겁니까? 그 안을 열고 들어갈 수는 없죠. 그 안에 있지만 그걸 열고 들어가서 뭐 강제로 체포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국회는 이렇게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는 비겁한 방법으로 참석을 이제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데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국회법에 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대개 끝까지 안 나오고 벌금을 내는 형태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한계이긴 합니다. 이런 증인들이 되게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은 국회가 사회적으로 큰 갈등의 문제를 공론회장, 공공회장으로 끌어내서 공론화, 사회화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걸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대개 권력은 이 갈등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처리하고 해결해 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정년의 문건 뭐 관련된 최경희에게 이게 네가 다 안고 가라 이렇게 해서 자살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처리해온 것들을
공개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이 문제를 이 엄청난 갈등의 문제나 비리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나오는 건데 그것을 강제하는 수단이 뭐 이런 한계를 갖고 있고 좀 약하다 보니까 이 맹점을 이용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회에 이 청문회 관련 규정들을 대폭 강화해야 되겠네요.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여야 합의로 이 법을 국회법을 고치는 건데 지금 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상에 다른 어떤 그러니까요. 조치 같은 것들을 강제할 수 있는 조치 같은 것들을 좀 명문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미 수감돼 있는 최순실 씨 혹은 장시호 씨 이분은 어디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숨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수감돼 있는데도 결국은 국회가 못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변호인을 통해서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제 법무부나 검찰의 협조를 얻어서 강제 구인을 해야 하는데 또 이것 역시 한계는 있지요. 그렇군요. 이게 뭐 법무부가 지금 어쨌든 현 정권 하에 법무부니까 협조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행정부가 협조해주지 않다더라도 의회가 강제할 수 있도록 이 제도가 강화돼야 되는 건 틀림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차은택, 김종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증인들이 나오겠다고 하고 김기춘도 나오겠다고 하니까 나온 증인들을 대상으로 일단 청문회를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나오지 않고 있는 핵심 최순실을 불러내는 방법을 위원장이 어떻게든 강구해 보겠다,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일단 다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직. 그렇군요. 최순실 청문회인데 최순실이 없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예. 네. 최소한 최순실 씨 정도는 나와야. 나라를 이지영으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최순실, 박근혜 두 사람한테 있고, 특히 지금 최순실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많은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최순실이 꼭 나와야 되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지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은 반드시 강화돼야 되는 것 같고, 연결된 김에 한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교문위의 간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워낙 큰 문제들이 많이 나와서 국정교과서 문제는 2, 3일 정도 언론에 보도되다가 다시 잠잠한 편인데, 그런데 이제 물론 아예 국정교과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교육감들의 입장 표명이 나왔긴 한데, 실제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따졌을 때 원래 원본에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또 있더라.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 이후에 삭제된 거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이게 이 의혹이 사실 근거한 겁니까? 원고본, 개고본을 확인해서 지금 제기하는 문제고요. 지금 현장조사 검토본이 나오기 전에 처음으로 집필한 원고본이 있고요. 그 원고를 다시 한번 손본 개고본이 있고 지금 현장 검토본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중에 교과서 텍스트가 확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 처음 집필했던 필자들의 원고본, 개고본에 보면은 이런 사진들이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교과서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고,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다. 또는 이거는 정말 박정희 교과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가 사진뿐만 아니라 분량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400페이지에서 315페이지로 줄었는데도 현대사 분량이 줄지 않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 기술 부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고요. 박정희라는 이름이 23번 정도 언급이 됩니다. 김구 선생 그러면 5번 정도 보통 이렇게 역사적인 인물이 언급되고 기술되는 숫자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독재 또 유신 독재 체제를 설명할 때는 주어가 박정희라는 주어가 빠진 곳이 6군데나 되는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화된 그런 교과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다면 사실 원고본에 담긴 그런 방향성대로 밀고 나갔겠군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이 최순실 게이트가 생기니까 급하게 이제 여러 수정이 있었고 그러면서 애초 원고본에는 위안부 문제나 뭐 일본 관계도 많이 삭제됐다면서요? 많이 약화되고 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뭐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1228 그 합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위안부 기술 같은 데도 그냥 애매하게 기술하거나 여러 나라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어 피해를 당하였다는 식으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보여져서 참 이게 국가가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기술해서 가르치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은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 교육부는 이 국정교과서를 그대로 밀고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어떤 대책이 있나요? 일단 이거 폐지해야 되고요. 시행을 우선 1년 뒤로 늦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정 버틴다면 시행을 원래가 2018년에 사용하게 돼 있는 거를 1년 땡긴 거예요. 이 박정희 대통령 태어난 해가 2017년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네, 근데 국검정 혼용도 고려하고 있지만 그거는 법률상 안 되고요. 국정을 폐지하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특위를 만들어서 이것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탄핵 국면이 지나가면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었습니다. 준법 정신, 편견 타파. 김어준의 뉴스 공장.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아삭거리는 소리 들려? 와, 진짜 맛있다. 이 김치 어디에서 샀어? 김치 어디서 샀냐면 화 뭐? 무슨 김치라고? 그러니까 어디 김치냐면 바로 뜸들이지 말고 빨리. 도대체 어디 김치야? 화통김치. 화통김치라고. 국내산 재료로 100% 자체 생산하는 화끈하게 통하는 화통김치. 얼른 검색해서 사 먹어. 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법대로 합시다. 양지열 변호사님 시간인데 오늘은 양지열 변호사님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시고 계시냐면 하영 기자하고 저희가 2부에서 특종 얘기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끊겼어요. 근데 이제 이미 코너들이 다 세팅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별로 안 중요한 양지열 변호사님 시간에 언제나 악말하면서요. 일단 인사하시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지열 변호사님 뭘 하고 계시냐면 지금 휴대폰으로 사람들이 하도 하영 기자의 머리를 궁금해해서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중계되고 있어요. 보이는 라디오를 양지열 변호사님이 하영 기자의 머리를 중심으로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 인터넷에서 페이스북 들어가셔서 하시는 분들은 양지열 혹은 하영 이런 검색을 치시면 하영 기자의 저 비싼 머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건데 네. 일단 마무리를 해보죠. 예.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일단 한겨레 하영 기자의 단독 특종은 정옥계 예. 정옥계의 미용사가 연락을 받고 달려갔고 네. 대략 1시간 남짓한 시간에 도착을 했고 네. 그런데 좀 대기하라고 해서 네. 대략 2-5시간이 될 것 같은 정도의 네. 시간을 대기했고 그래서
뭐 대기했다기보다 올린 머리를 1시간까지 합쳐서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보는 거죠. 네. 머리를 했다는 건 대략 3시 정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3시에 즈음까지 머리를 완성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서 약간 대기하다가 90여 분 정도 소요되어 머리를 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7시간 중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가 밝혀졌다. 예, 누구와 함께 90분 정도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연락을 받고 달려갔는데 좀 기다렸다. 예. 예. 그러면 청와대 내에 없었나? 아니면 청와대 내에 있는데 문서를 읽느라 바빴나?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제 SBS가 이어서 또 특종을 하나 했습니다. SBS 취재를,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얘기를 하자면 오전에 머리를 한 번 더 했고. 네. 그리고 두 번째, 한겨레 특종은, 화영 기자의 특종은 그 SBS 보도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서는 두 번째 머리를 한 것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 그 머리가, 대책본부의 작업복을 입고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 일부러 흐트러뜨렸다. 일종의 맞춤형 올림머리. 그렇죠. 너무 깔끔하면 상황에 맞지 않아서 그렇게 연출하였다.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저희가 제보받은 것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없었을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모색해보자라고 하다가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헬기로 가면 이 이동 시간들이 대단히 단축되니까 그 청와대 내에 있지 않은 가능성은 헬기를 이용하면 확인하면 훨씬 구체적이 된다. 이런데 이제 방송을 듣고 제보가 왔어요. 인근에 사시는 분인데 자기가 듣기로. 자기가 듣기로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헬기가 뜨는데 당일날 헬기가 뜬 걸로 기억한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되물었죠. 그랬더니 당연히 이제 세월호 생중계를 뭐 전 국민이 다 봤으니까 보고 있었고, 근데 헬기가 뜨길래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사태가 저렇게 돼서 팽목항으로 달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다. 그 헬기하고 연결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팽목항으로 갔다면 시간이 꽤 걸렸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은데 헬기가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돌아왔다. 본인이 기억하기에는 뭐 서너 시간 이 정도. 물론 이거 다 기억입니다. 기억인데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뭐냐면 헷갈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주목하는 부분은 2-3시간에 만에 돌아왔다든가 이거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지만 2번을 들었대요. 갔다. 2번을 들었다 하나 하고 또 하나는 TV를 보고 있는데 갔기 때문에 팽목항으로 가는구나 생각했다는 거. 요 기억은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란 말이죠. 시간이 지나도 시간이나 뭐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렇게 연관해서 했던 기억이라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다 합쳐보죠.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까요? 물론 그 헬기에 안 탔을 수도 있고요. 그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합쳐보면 근데 이런 시나리오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전에 머리를 하고 잠시 어디를 가셨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뭐 연락이 오고 계속 전화가 오고 계속 전화를 했겠죠. 당연히 급하다고 전화를 하니까 일단 미용실에 연락해서 그러면 먼저 가 있어라 하고 헬기를 타고 돌아온 시간이 대기하는 시간이었고 도착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책본부에 가야 되니 머리를 평소하고 좀 다르게 약간 흐트러뜨려 다오 이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오전 상황에 대해서는 그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SBS 부분이니까. 근데 오후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그 시간 동안 1시간 반의 시간 동안 머리를 한 것은 분명하니까 뭐 오전 상황과는 좀 다른 태도였다라고 정도는 저희도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상황이 어쨌든 간에 오후에는 외부 일정을 나가려고 했다. 그게 오전에 외부에 나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관저에 있었거나 뭐 그거는 좀 지난주인가요? 저기 진행자하고 같이 토론했던 것처럼 그건 견해가 아직도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갔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물론 청와대에서는 머리를 한 건 맞지만 부인할 수 없죠 이제는. 맞지만 그것도 말한 적이 없어 이때까지는. 그 시간 동안 다 계속 보고받았다는 얘기만 했지
미용사가 와서 시간을 20분이라고 이제 했거든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90분이 아니라 20분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그렇죠. 처음으로 지금 이 미용사의 존재를 계약직으로 당연히 출입직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외부인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외부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네. 표현을 하면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왜냐하면 당일날 외부인도 없었고 네. 네. 다른 사람 출입이 없었다고 했다가 처음으로 이제 한겨레가 이렇게 특종을 하니까 그 사람은 외부인이 아니라서 말을 안 한 것처럼 마치. 예. 그리고 그 7시간 설명할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 당연히 외출 전에 치장을 해야 되니까 예. 뭐 한 20-30분은 걸렸다. 이것도 해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기준으로 뭘 하자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는 분단위 공개를 하거든요. 일본도 그래요. 예, 네.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러면 20분 동안 그 머리를 했다라고 하면 분단위로 쪼개서 어떻게 동선을 짰는지를 완벽하게 공개를 하자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업무 시간은 사생활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꾸 뭐 여성의 사생활 어쩌고 하는데 이거는 왜 다른 나라에서 웬만한 정상적인 국가들에서 분단위로 공개를 하냐면 대통령의 그 근무 시간은 모든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네. 사생활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1분 단위로 공개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안 손님이라든가 이제 최근에 드러난 그런 단어들,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었던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주출입문 포함해서 관저 출입문, 관저부에 있는 출입 기록까지 그리고 CCTV는 정말 남아있는지 포렌식은 가능한지까지 꼼꼼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삭제했죠.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큰 문제인데 예. 다만 이제 추정할 거리가 점점점 구체적으로 추정할 거리가 늘어나고 있고 예. 저는 물론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추론이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조각 정보를 따져보자면 외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중에 한 가능성 있는 목적지 중에 하나가 차원병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희가 또 하나의 제보를 받은 게 있어요. 이것도 물론 기억에 의존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보통 등장하면 그 주변에 전파를 차단해서 통화가 안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처음 건물 지하에 그 고급 식료품을 판매하는 마켓이 있습니다. 예. 네. 마트가 있어요. 그 마트를 자주 드나드는 분의 제보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이게 이제 확정할 수는 없고 제보 내용만 말씀드리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에 안 왔다고 했는데 네. 본인은 동네 살아서 거기 자주 가는데 전화가 뚝 차단될 때가 꽤 자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VIP로 추정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분의 이야기는 어떤 곳에서도 요즘은 전화가 뚝 끊기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그 지하에 드나들 때 뚝 전화 아무것도 안 되는 완전한 차단이 일어나고 그러면 왔나 보다 VIP가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대단히 많대요. 몇 회인지도 기억하지 않고 4월 16일 날 됐는지도 기억할 수 없지만 처음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추정하건데 꽤 많이 왔었다. 이 대목도 사실은 취재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그때 근무하는 분들한테. 그런데 7시간 관련해서 또 추가로 할 게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공개를 요구하는 게 이제 남아 있고요. 헬기는 아직도 안 돼요. 지금 취재 과정에서 실은 이제 저희들도 이제 제보들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그 헬기와 관련된 자료 제목들이 제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찾으면 아마 있을 것이다. 뭐 헬기 이착륙과 관련된 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왜 제목이 중요하냐면 자료를 요청할 때는요. 자료의 정확한 명칭을 요청하지 않으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틀려도요. 비슷한 거를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 땡땡땡 대장, 땡땡땡 명부 이렇게 돼 있을 때 명부를 대장이라고 신청하면 없다라고 그냥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칭들에 대한 어떤 제보가 왔는데 그에 대한 예를 들면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7시간 접혀져 가고 있고요. 양지열 변호사 한마디 하고 나가시죠 이제. 원래 오늘 탄핵 절차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려고 했는데 오늘 하시려고 했던 얘기 중에 꼭 해야만 하는 얘기 한 가지만 하시고 가시죠.
계속 카메라맨 하고 있거든요.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실익이 없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각보다 송경식 CJ 회장의 그런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이미경 회장이 물러나 부회장이 물러나야 됐다 이런 발언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가지고 있는 헌법적인 원칙인데 그런 부분을 다 깼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도 기대가 된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 특검에서 좀 더 구체화돼서 어떤 혐의나 제목으로 결론 져질까요? 결정적으로 그것 자체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여질 소지가 크죠. 어떤 의무도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어제 나온 것만 가지고 뇌물죄를 적용하기는 어렵죠, 아직은. 아직은 그런데요. 대통령이 독대를 하는 과정이 있었고 분명히 그 이후에 또 실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도 기관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랬고. 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문화와 스포츠 부분에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밝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특검의 수사에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성이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명확하게 대가성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존재하면 그걸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법원에서는 그렇게 대법원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가관계를 본인들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실 없기 때문에. 없죠. 예, 그런 부분은 추가 수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1분 정도 했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두 분 감사하고요. 한 번에 나가주십시오. 지금까지 하영 기자 그리고 악마 변호사인데 오늘은 카메라맨을 한 양지열 변호사였고요. 하영 기자 머리를 확인하시려면 양지열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보시는 분이 많았군요. 미국에서 생방송으로 보니까 신기합니다. 하영 기자 머리가 궁금했는데 보여줘서 감사합니다. 신개념이네요. 라디오를 듣다가 갑자기 페이북 라이브도 하고. 자, 그런 얘기고요. 김어준 백이 등장했답니다. 제보.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모 씨. 공장장의 장수를 지원하면서 뜨개질을 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원래 이 과학하고 앉아있는 코너는 이런 코너가 아니었어요. 이런 코너가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인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눠왔었는데 대통령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핫한 코너가 됐습니다. 정치 개그 코너가 돼버렸죠. 과학 개그.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원정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빵빵 몇 가지 터뜨려 주셨는데. 촛불을 끄려면 어떻게 하느냐. 한국 물리학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나요? 일단 이 대통령이 좀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에 걸렸던 주장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이게 뭐냐면 일부에 이제 언론에서 나왔는데 언론에서 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에요? 이게 부신 피질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건데 증상으로는 피로, 식욕 감퇴, 체중 감소, 어지러움, 구토 그리고 얼굴색 어두워짐 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의사들이 약물이나 혹은 담화 내용이나 얼굴의 색의 변화나 이런 걸 보고 추정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 쪽에 약간 이게 기사화가 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는 그 얼굴이 어두워져서 피부 미용 주사를 쓴 건가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선우 천하대 의무실장이 결탄코 피부 미용 목적으로 약을 쓴 적이 없다. 라고 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됐고 이 증상은 사실은 제가 갖고 있어서 제가 이 병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체중 감소만 빼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뇌과학을 좀 좋아해서 뇌과학, 과학으로 들어가야죠. 네, 뇌과학 쪽으로 접근해봤습니다. 뇌과학 쪽으로? 네, 지난 100년간 인간이 뇌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별의별 상황들을 다 이제 알게 됐는데 물론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닐까 추정되는 바가 좀 있는 거예요. 뇌과학의 관점에서. 네네. 이 비슷한 증상들이 어제 청문회 나왔던 사람들도 함께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청문회 나왔던 사람들이 함께 겪는다. 재밌을 것 같아요. 뭡니까? 일단 실어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실어증 들어봤죠. 네, 이 실어증이 일반적인 언어장애나 이제 막 물리적으로 말이 힘들어지는 질병과는 다르고요. 네. 구강구조나 발성기관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말을 잘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드라마에서 보면 잘생긴 배우가 어쩌다가 멀쩡한데 말만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기 기억 상실이 걸리기도 예, 하고. 뭐 그런 식의 보통 상황들. 그게 지나가면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죠.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실어증이라기보다는 네. 심리적인 이유로 생기는 한묵증이라는 또 질환이 있어요. 한묵증, 말을 안 하게 되는 거니까. 네네네. 정신적 충격으로. 네, 여기에 가까운 거고. 네. 제가 오늘 다룰 실어증은 뇌 좌측의 언어 중추 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하는데 네. 이 베르니케 실어증이라는 겁니다. 베르니케. 네. 뭡니까 이게? 이 병을 발견한 독일의 의사 칼 베르니케 이름을 딴 건데 네. 실어증이라는 말이 주는 이미지와는 반대로 말을 아주 잘하는 게 특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병명에 실증이 붙긴 했지만 베르니케라고 하는 독일 의사가 밝혀낸 바에 의하면 이것도 같은 예를 들어 근원에서 출발한 것이다. 정반대 말을 잘하게 되어버리는 거다. 말을 잘하게 되는데 이 증상이 아주 흥미롭죠. 어떻게 흥미롭습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유창한데 네. 언어 이해와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언어 이해와? 예. 억양이나 발음도 정상이고 예. 말도 유창하게 하는데 좀 멀쩡해 보여요. 예. 근데 좀 듣다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문장을 지어내서 하게 됩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문장. 예.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무슨 소리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되죠. 실제로 있는 병이고요. 실제로 있는 병이구나. 네네. 네. 말이 앞뒤가 안 맞고 내용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 독대를 하고도 네. 상대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제 이재용 부회장이 30분 동안 독대하고 무슨 말 했냐 했더니 못 알아들었다고 했죠. 네, 특히 독특한 점이 뭐냐면 명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 뭐 이산화탄소를 이산화가스로 말한다든가 꿀벌을 벌꿀로 말한다든가 또 전화위복을 전화위기로 말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대통령직을 사직하겠습니다라고. 네, 그 경우도 있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이 질환을 앓는 게 아닌지 의심해 볼만 하죠. 베르니케. 네. 또 재미있는 부분은 이 환자들은 상대방이 하는 질문의 내용과 의도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답변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베르니케 훌륭한 분인데? 네. 그래서 상당히. 이분이 언제적 분입니까? 지금 살아계신 분인가요? 아니요. 한 100년 가까이 됐는데. 아깝네요. 이분이 지금 오셨으면 바로 진단을 해주시면서 다 해결됐을 텐데, 우리 모든 궁금증이. 네. 뇌과학 초기에 이제 뇌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흔한 병은 아니지만 실제로 걸릴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 어떤 경우에 이런 병을 앓게 된다는 겁니까? 대개 이제 충격이라든가 아니면 뇌의 상처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심리적 충격이나 네, 또 내부에서의 뭐 출혈이라든가 물리적 충격이나 타격이라든가 뇌출혈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가 있는데 뇌진탕 등등. 네. 근데 하여튼 그 중에서 실어증이라고 이름 붙여졌지만 비슷한 부위가 다쳐서 그런가 보죠. 네. 그렇지만 말에 의미가 없고 명사를 혼돈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죠. 말은 많다 근데 대신 말은 잘하고 막 지어내서 하고 앞뒤가 안 맞고 다 듣다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실어증이라고 감히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독특한 실어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고 그때 베르니카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치료가 어렵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질병인데. 예, 완치는 어려운데 물론 모든 병이 그렇듯이 완화는 가능하죠. 완화하다. 당시 이 베르니케 씨가 성인지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베르니케 씨가 발견하고 나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진단까지 내렸나요? 진단은 못 내렸고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그 삼성 메디컬 센터의 자료가 있더라고요. 삼성 메디컬 센터에. 네. 그 환자의 주변 환경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는 게. 근데 이 소통 문제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병세가 더 악화된 경우가 아닌가. 문고리 3인방 잘못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잘 모르시고 그 체크를 관리를 못 해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저도 걱정인데, 그래서 이 치료증, 이게 이 방송을 듣다가, 내 주변에도,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 있다. 또는 어제 방송에도 많이 나왔지만, 청문회 나온 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삼성 메디컬 센터에서는 얘기 나오던가요? 일단 의사소통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의사소통 연습. 네. 예, 제 생각이 아니고 삼성 메디컬 센터의 충고이고. 전문가들 충고가. 그리고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이 병을 앓는 환자의 경우는 좀 일단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한 상황이네요. 쉬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퇴진을 하셔야 되겠는데? 뭐,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의학적인 조언이고 정치적 조언이 아니라. 일단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모든 게. 자, 오늘은 치료증에 대해서 알아봤을 테니까 지금까지, 과학 같은 소리 하나의 원정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군요. 네. 저는 오늘까지만 하겠다고 말할 뻔했네요. 네. 여기까지 하고 저는 물러갔다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안녕.